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면 스포츠. 네, 잠시 후에 여자 1000m 숏트랙 경기가 있어서 오늘 스포츠 소식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그 친구분들, 이 올림픽 선수들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역시 이런 인재들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인재들이 만들어 놓는 게 결국은 문화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 지금 금메달 4개를 따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녁에는 여자 8시부터 여자 1000m 그리고 남자 500m, 남자 5000m 계주에서 최대 금메달을 3개까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부담감을 갖고 국제대회에 나온 경향이 있었는데요. 예. 또 이번 평창올림픽 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020 젊은 세대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올림픽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재미동포 피겨의 민유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촌식 때 캐지나틴칭 난해가 흘러나오자 먼저 뛰어나와서 춤을 추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남자 쇼트트랙의 서일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이 끝난 뒤에 자장랩을 들려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 정도입니다. 예, 신인류네요. 이분들이 보니까.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유가. 네, 사실 과거에는 국가에 대한 사명감에 짓눌리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102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미 부여에 좀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요. 네. 그리고 최고의 스포츠대회에 출전한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본인이 세운 기록을 세운 그런 달성한 기록만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좀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평창 올림픽이 SNS 올림픽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선수들이나 세계적인 선수들이 또 SNS를 통해서 올림픽 현장을 공유하고요. 또 팬들과 친구처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던 우리나라 이상화 선수와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가 또 20분 동안 SNS 라이브를 통해서 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영국의 스노보드 플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평창의 생활을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무려 조회수가 40만 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SNS가 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빨리 정보를 전달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가 되지만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초기라서.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중국 팬들이 최근에 또 쇼트트랙 선수들이 실격을 당했는데 또 우리나라 선수들,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의 피해를 당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오해를 해서 또 우리나라 선수들 SNS에 악성 글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스키 선수 린지봉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또 SNS 설전을 펼치고 있는데 또 이런 게 또 성적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도 방송 마치고 난 다음에 라디오 방송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빨리 가서 이 올림픽 경기를 보기도 하는데 방송 3사가 거의 비슷한 경기를 동시에 중계하는 거를 보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전파를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멘 소리도 좀 있겠어요. 소비자들 중에서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도 여기서 남자 아이스하키 러시아와 미국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치열하고 정말 재밌는 경기였는데요. 우리나라 팬들은 경기를 아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상파 3사 전부 다 쇼트트랙을 생중계했기 때문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린지봉 경기라든가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를 TV로 좀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면서 그래서 좀 팬들의 또 반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광고 수익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경기만 이렇게 대부분 중계하는 이유가? 네, 사실 저도 지상파 관계자랑 좀 통화를 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시청률이 광고 매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또 방송사 입장에서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사실 최민정 선수의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합하면 거의 50%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방송사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영국 BBC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종목을 생중계한다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청료로 운영되는 만큼 다양한 종목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저도 방송에서 우리 반 기자한테 몇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해설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이 자기의 특색을 갖는 것은 좋은데 어떤 분은 너무 큰 소리로 고함만 지르시고 어떤 분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가지고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 비춰져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스포츠 문화가 좀 더 발전하려 그러면 데이터에 근간을 둔 또 선수들 중심의 어떤 그런 해설 방법도 기법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요즘에는 또 해설도 예능화가 돼가고 있는데 사실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상대팀이 막 실수를 하면 뭐 과하게 기뻐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시선을 느끼는 분도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정말 차분하게 때로는 혼자서 이렇게 해설을 중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주면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좀 어떤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간에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젊은 선수들 그리고 많은 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선수들 이 새로운 신인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자산 가치가 영원인 한 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빌미로 해서 고용시장을 빌미로 해서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와 줄당기게 하고 있는 상황.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참에 구조정리를 해버리자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렇게 일순간에 일자리를 없애버리게 되면 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연착륙시키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하고 한국GM의 베리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만났다고 합니다. 비밀 대화 늘 이런 비밀자가 따라붙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눴는지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밀 대화가 아니었나요? 오늘도 사실상 비밀 대화였습니다. 왜 자꾸 비밀 대화를 해요, 근데? 일단 이 어떤 협상을 할 때, 이게 공개적으로 밖으로 나가면,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뭐 한국 GM 입장에서의 뭐 상황도 있을 테고요. 이것을 또 우리에게 돈 보따리를 내놔라 하는 와중에, 또 우리에게도 제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세하게 바깥으로 알릴 수 없다, 뭐 이건데, 이제 문제는 어차피 돈이 나간다면 국민의 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갑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게요. 산업은행이 출자한 17.2%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책은행의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금이나 기금이지 않습니까? 네, 뭐 산은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게 뭐 정부가 출자하든가 이런 돈이기 때문에 일개 그 민간은행의 채권단과는 완전히 다른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채나 이런 부실 채권들이 대우조선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지금 또다시 한국 GM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베리뱅글 GM 부사장이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이요. 우리나라의 장관급입니다. 일개 글로벌 기업의 부사장 또는 사장이라고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다닙니까 지금 이 사장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당장 지금 장관들은 같이 지금 자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그 베리앵글 GM 부사장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한번 보자 그랬는데
장관들은 살짝 빠졌고요. 예. 오늘 일단 그 기획재정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나가서 일단 베리앵글 GM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도 당장 뭐 장관까지 나갈 그건 아니다. 지금 이러면서 일종의 기싸움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전에는 정부 차관을 만났고 그리고 오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아직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사는 이동걸 회장을 만났었는데요. 네. 정부 얘기는 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의 면담이 끝나고 나면 어제 만났던 것을 모두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만간 오후 7시나 8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이에 앞서가지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시간 전에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살짝 오전에 있었던 내용을 흘렸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한국 GM 지원을 위한 3대 원칙을 정해서 이 내용을 이 베리앵글 GM 부사장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대 원칙이 뭡니까? 네, 우리 정부가 한국 GM 경영 정상을 위해서 네. 지원을 해준다면 그에 필요한 최소한 이 3가지 전제 조건은 이래들이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정한 3대 원칙을 보면 먼저 그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을 좀 해달라 이거고요. 또 두 번째는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서 주주와 그리고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요거 3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지금 당연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내용이 없이는 한쪽으로 편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가이드라인 안에서 협상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고요. 이런 이제 3대 원칙은 이번 주 초에 관련 장관들이 모였던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던 내용이다. 이렇게 김동연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거를 3대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조건들이에요. 왜냐하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전제로 한다? 그럼 어떤 것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인 거죠? 그리고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주주,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을 분담하라. 그럼 몇 대 몇으로 분담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평과 창원에 있는 공장은 떠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든지 뭔가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원칙은 사실 쉬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쉽게 말하면 GM 본사가 조금 더 책임을 져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따라서 주주와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라. 이제 이 말은 채권자의 산원이 있을 테고요. 예. 또 우리 또 노조도 있습니다. 노조의 여러 가지 임금을 깎아라든가 예. 이런 걸 같이 하자. 나중에 예. 노조에 대해서 어떤 요구 혹은 압박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원칙이 될 거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응급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좀 마련해라 이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이나 창원 공장에 어떤 차량을 배치를 할 거며 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할 거다. 그래서 최소한 10년 안에 떠나지 말라든가 이런 어떤 이제 조건을 달겠다라는 건데 네. 요게 이제 가장 핵심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핵심이고요. 네. 또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양보하기 힘든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이 GM 미국 본사에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빙률 기자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 GM과 협상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마치 북한과 핵 협상, 핵 폐기 문제를 놓고 협상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오버래핑 되면서 조금 이 불균형적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균형적인 어떤 무역을 주장하면 국가 간에 있어서 이런 무역 논쟁에 왜 우리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지 좀 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당당하고 결단력 있는 대응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 쪽에다가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군산공장은 어쨌든 폐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네, 일단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체 GM의 입장이 강경하고요. 네. 다만 오늘 이제 그런 질문이 기자단 사회에서 나왔더니 김동연 부총리 얘기가 여러 가지 협상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고 오늘 일단 말끝을 이제 흐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능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군산 공장도 살리고 싶다 이게 기본적인 속내일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군산 공장을 살리는 과정에서 들어가야 될 부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일단 지행과 어떤 이제 내고를 하다가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최종 결정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GM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나갈 수가 없는 게 네. 일단 군산 쪽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작년에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만약에 5월까지 이 한국 GM의 군산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군산 지역이 받게 되는 그 충격이 너무 클 수 있다. 이게 지금 정부의 고민입니다. 네. 한 15,000개 일자리가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만약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6만 명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밥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군산의 인구가 27만 명이니까 거의 뭐 단순 계산을 하면 한 4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렇죠. 이 한국 GM과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건데 요런 그 고용 대란이 동시에 이제 일어나버리게 되면 정부로서는 이제 부담이 된다 이런 거고요. 네. 또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우리는 뭐 지방선거랑은 전혀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 지금 한국 GM 군산공장 문 닫는 게 한 5월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6월달 지금 지방선거인데 예.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아무래도 부담이 가고요. 예. 여기다가 만약에 문제가 잘못 풀려가지고 부평공장과 창원공장까지 문제가 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 부담 솔직히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박빙률 기자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한번 여쭤봐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정부가 한국 GM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또는 한국 GM에다가 원칙을 정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로드맵이 어떠한데 지금 중국과의 경쟁도 존재를 하고 해서 현대 기아차 문제도 있고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구조 전환을 해야 되는 바탕 위에서 한국 GM도 여기에 맞는 로드맵에 따라서 이 원칙을 정해주면은 좋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국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냥 지금 어떻게 일자리를 막고 하겠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한국 GM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대우 사태부터 연결이 되는 건데요. 예. 그때 이제 대우 자동차가 넘어갔던 게 이제 GM 대우였고 이 GM 대우가 지금 뭐 한국 GM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했을 때 그때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네. IMF 직후에 우리가 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엄청났던 그 파문에 있어가지고 정부로서는 또 포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이 사실 또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입장에 보통 보면 이렇게 힘든 기업들 그냥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네. 실제로 지난번 금융위기 때 미국도 GM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예. 바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예, 500조 투입했습니다. 500조. 맞습니다. 이 원체 예. 많은 일자리가 걸려있다 보니까 예.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원칙과 그리고 현실론 사이에서 오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큰 어떤 로드맵을 세우고 여기에 GM이 따라올 수 있게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칼자루를 GM이 쥐고 있다.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네.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대안도 나옵니다. 이 한국 GM을 그냥 떠나보내게 하고 네. 여기에 뭐 전기자동차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우리 어떤 산업을 심어보자라는 분명히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산업 전환을 하려면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까지 가야 되는데 예. 과연 그 기간을 우리 군산 쪽에서 버틸 수가 있느냐, 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는 이제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적어도 원칙 안에 이거는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산업은행이 경영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요구된 자료는 GM 측에서 언제든지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은 회계를 못 믿는데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였죠. 예. 이 GM이 어렵다라는 게 사실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요. 2014년부터 적자를 보였고 2010년에는 뭐 아주 너무 어려워지니까 산은이 이제 중점 관리 대상 회사 이렇게 또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경영 진단 컨설팅 한번 해보자 했더니 한국 GM이 거부를 했고요. 네. 이제 지난해 1분기 가서 이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는데 요때도 또 산은이 회계 자료 좀 내놔봐라 했더니 우리가
116건을 요청을 했는데 네. 고작 6건 내놨습니다. 아이고. 이거 기밀 사항이다 이러면서 안 냈는데 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지금 한국 GM의 경영 상황이 어떤지 알 수가 없고요. 네. 본사가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벌어가는지 예. 또 실제 군산 공장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 생산성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GM에 대한 지원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실사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 예. 정부 입장에서는 요 원칙이라도 지금 한국 GM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사실 좀 큰 진전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보고 노동시장이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GM이 그렇게 미국 내에서도 부실 기업으로 존재하면서도 자기들 대표이사들에게는 연말에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준 기업이 바로 GM이나 크라이슬러나 포드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지금 사실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부사장이 여기저기 뭐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뭔가 지금 바쁘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하나의 큰 핵심이 이제 2월과 3월 사이에 보면 이제 GM이 글로벌 전략으로 글로벌 공장에 신차를 배정을 하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예. 사실 요게 아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한국 GM에 대한 투자 결정과 함께 또 어떤 차를 어떻게 배정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GM이 전략을 세울 거냐 같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사실 3월 안에 어떤 이 투자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네.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보낼 거냐 말 거냐.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또 실사를 하려고 하면 2, 3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5월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실사를 해야 되니까 실사를 아주 빨리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결정을 내리고 또 실사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정부는 또 하나의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